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피아의 롤렉스입니다. 이번에 부가피아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입지에 따른 투자 평가를 한번 내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 레미안 아파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풍 아파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그랑자이,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엘스 아파트를 통해서 입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중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방송 전에 부가TV 구독으로 행복한 부자 되십시오. 자, 저는 서울 25개구를 A, B, C, D 4개의 그룹으로 그룹핑 한다고 했습니다. 25개구를 하나하나 서열을 매기듯이 하는 것보다는 평당가별로 그룹핑을 하는 것이 지역별 비교평가, 그리고 저평가 지역,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A그룹에 속해 있는 곳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그룹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들은, 이 지역은 9평 기준, 84 기준이죠. 34평 기준으로 평당가 5천만원 이상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세분하면 사실 강남과 서초구는 평당가 7천만원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또 서울 투탑이 되겠고요. 용산구 송파구가 5천만원 초반대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부가TV 선정한 똘똘한 아파트 중에서, 즉 강남구 32곳, 서초구 24개, 용산구 14곳, 송파구 19곳에 똘똘한 아파트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정고점,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에서 가장 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25억 이상, 30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총 8개 정도의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역별로 나눠집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역삼동이 보통 그 정도 가격대에 있고요. 서초구 같으면 서초동, 그리고 방배동 2곳,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들이 25억에서 30억 미만의 정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역삼동 역삼 레미안 아파트가 27억 9,500만원을 찍었고요. 역삼동의 이편한 세상이 25억 9천만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의 삼풍 아파트가 27억 9천, 그리고 서초동 지능 아파트가 27억, 그리고 방배동 신동아, 방배역 역세권이죠. 24억 5천만원, 그리고 방배동 방배그랑자이가 29억 5천만원, 잠실 헬스가 27억, 그리고 잠실 리센치가 26억 5천만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오늘 비교할 그룹은 모든 아파트는 아니고 이 중에 4개 아파트만 뽑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역삼 레미안 아파트, 삼풍 아파트, 방배그랑자이, 잠실 엘스 아파트, 이 아파트들에서 한번 입지 비교를 하고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먼저 역삼동 역삼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자, 일단 서울이 전 저점이 2013년 9월에 저점을 찍었었고요. 강남구도 이보다 약간 늦은 2013년 11월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서울의 경우에는 바로 작년 22년 6월에 고점을 찍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22년 7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삼동 레미안 아파트, 역삼 레미안 아파트 1050세대, 그리고 2005년 10월에 입주해서 19년차 된 아파트이고요. 자, 이 아파트 저점은 2013년 6월, 그러니까 강남구 저점보다는 약간 빨리 왔죠. 그래서 8억 5,500만원에 저점을 찍었었고요. 고점은 2022년 6월입니다.
그래서 27억 9,500만 원을 찍었고요. 결국 이 저점에 딱 사서 고점에 파신 분, 뭐 이런 분 사실 없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 언저리에서 사고 팔았다고는 가정하에 19억 4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 전입니다. 세 전입니다. 그래서 총 226.9%의 상승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점은 현재 없습니다. 이 이후로는 거래가 없어서 현재는 뭐 현저점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고요. 자, 그럼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삼레미안 수인분당선 한티역 역세권이고요. 287m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거리죠. 그리고 2호선 설릉역은 한 857m. 그래서 걸어서 한 13분 거리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한 660m, 330m마다 5분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 면에서 보면 도곡초가 444m, 역삼중이 233m. 중학교가 더 가깝고 역삼중 굉장히 대치동 또 역삼동 통틀어서 굉장히 좋은 학교에 속하죠. 대청중, 대명중, 역삼중, 그리고 진선여중도 여중에선 굉장히 좋은 학교고요. 또 고등학교가 굉장히 좋죠. 진선여고, 단대보고 다 서울대 보내는 실적에서 굉장히 우수한 탑 학교들입니다. 자, 그리고 편의시설 면에서도 이마트도 도보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롯데백화점도 슬세거리입니다. 5분 이내에 바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도곡시장도 코앞에 있고요. 또 세브란스 병원도 1.1km, 뭐 시험시험 걸어서 가면은 세브란스 병원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고요. 자, 자연환경. 다만 자연환경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도심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매봉산이 한 2.1km 거리, 양재천이 1.8km 거리니까 뭐 운동 삼아 가신다면 뭐 시험섬 뭐 한 30분 걸으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약간 떨어져 있다는 게 그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의제 면에서는 사실 강남구는 더 이상의 교통의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잘 갖춰져 있고, 이 역삼 레미안만 해도 이미 수인무당선 2호선 두 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리고 개발호재 면에서는 지금 개포동이 이번 상승장에서 거의 뭐 천지개벽을 했고 아직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도 서서히 이제 음마를 비롯해서 우선미라고 되죠. 우성, 성경, 미도도 지금 이제 안전진단하고 또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굉장히 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 수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그런 동네가 되겠죠. 대치동, 디동, 역삼동 함께. 자, 입주 물량 보시면 지금 이쪽 강남구는 조금 많습니다. 올해 한 4,726세대, 약간 많은 정도이고요. 수요보다. 그리고 내년엔 조금 많습니다. 수요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다만 서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입주 물량이 좀 적습니다. 평균 물량보다 좀 수요 물량보다 적은 편이고요. 자, 그래서 역삼내면 이 정도로 투자 한번 살펴보고요. 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입지평. 저는 이렇게 입지요소, 투자요소, 가산요소별로 해서 평가를 내리고요. 먼저 입지요소별로 보면은 역삼 내면의 기준입니다. 강남은 당연히 뭐 강남구니까 35점만 25점 만점에 25점 되겠고요. 교육면에서는 탑이죠. 대치동과 함께 역삼동도 한태역까지 계속 학원가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정말 대한민국 탑급이죠. 그래서 교육 요소도 2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도 지금 뭐 백화점, 마트, 쇼핑몰 다 있고 종합병원도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15점 만점에 15점. 다만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 면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10점 만점에 6점. 그래서 입주 요소에서는 한 66점 차지하는 굉장히 좋은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투자에서 보시면 일자리는 뭐 대한민국 최고죠. 강남이니까 10점 만점에 10점. 자, 투자에서 호재거리도 뭐 지하철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넘쳐나고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계속 강남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역시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리고 다만 공급 요인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6점. 그래서 투자 요소도 학교 점수 26점. 그래서 종합평가를 내려면 92점입니다. 그래서 92점이면은 지금 A-, 그러니까 정말 탑급이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아마 90점 이상인 지역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아파트도 거의 없고요. 어쨌든 그런 탑급의 아파트가 되겠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긴 뭐 가산 요소가 아파트도 제가 역삼남매를 산다고 가정하면 아파트에 대한 것도 여기는 다만 이제 구축이 됐죠. 아까 19년 차였으니까 구축이고 중대단지. 그래서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아파트 자체의 요소는. 그래서 어쨌든 투자 점수가 한 92점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풍 아파트입니다. 자, 삼풍 아파트는 어때요? 서초구 서초동에 있습니다. 자, 교대역 위쪽에 있죠. 교대역에서. 그래서 반포 쪽으로 위치해 있죠. 교대역에서. 그래서 239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고요. 1988년 7월에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36년 차 된 아파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게 대폭 완화됐죠. 그래서 안전진단 동의서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저점이 2013년 10월에, 그러니까 좀 더 늦게 저점을 찍었고요. 고점은 2022년 7월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삼풍만 보시면 저점은 2012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락장에 침체기 때, 침체기 거의 말이죠. 그래서 7억 4,800만원 최저점을 최저가를 찍었었고요. 최고가는 2022년 5월입니다. 그래서 27억 9천만 원의 최고가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총 그 상승률을 보면은 상승가는 20억 4,200만 원의 상승가를 찍었고요. 상승률로 보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4개 아파트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73.0%. 그래서 거의 뭐 한 3배 정도 오른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그리고 현저점은 2023년 아직 진행 중이죠. 현저점은 2023년 1월 달에 2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시면은 한 7억 5천만 원 하락되어 거래됐고요. 하락률로는 한 26.9% 정도 하락되어 거래되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교통면에서는 2, 3호선 교대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멀죠. 교통면에서는 뭐 역세권은 아닙니다. 777m니까 한 12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9호선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평역이 830m 정도. 그래서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교육면에서 보면 일단 원명초등학교가 거의 뭐 지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서울중 그리고 원총중에 배정을 받습니다. 뭐 도보거리 충분히 되고요. 고등학교는 일반고 중에서는 반포고와 서초고로 배정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반포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대 보내는 순위로 해서는 대한민국 탑10 안에 드는 아주 우수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군도 굉장히 서초동도 우수한 그러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편의시설도 보시면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차로는 뭐 다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킴스클럽이나 롯데마트 등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도 그래도 차편으로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또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으로 서울 성모병원이 또 1.6k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도 역시 도심지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공원이 조금 멀죠. 1.6km. 그래서 걸어서 가기엔 조금 부담되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2호선, 3호선, 9호선 어쨌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교통은 더 이상 뭐 필요 없는 정도가 되겠고요. 자, 개발호재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안전진단기금 모금 중이고요. 그리고 서초동은 뭐 여기저기 지금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반포 쪽, 잠원동 쪽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또 이쪽 서초동 쪽에서도 진흥 아파트가 또 지금 조합 설립돼서 아마 계속 진행 중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주 수요도 충분히 또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조금 입주 물량이 좀 있습니다. 3,470세대로 수요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상태고요. 다만 내년에 입주 물량이 지금 계획된 게 한 세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좀 입주 물량이 좀 적은 편이고요. 자, 이런 면에서 한번 입지 평가를 해보면 뭐 교통이 당연히 2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그리고 교육면에서도 약간 떨어지는 것이 중학교 학군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학원가가 없죠. 고등학교는 최상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20점 만점에 16점. 한 등급 떨어지는 정도고요. 자, 편의시설 면에서는 15점 만점에 15점이고요. 자연환경은 역시 약간 아쉽다 그랬죠. 그래서 10점 만점에 6점. 그래서 입지 요소는 한 62점 정도 저는 평가를 내렸고요. 자, 투자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는 10점 만점에 10점. 호재 요소는 역시 10점 만점에 10점. 공급 요소도
10점 만점에 6점. 올해 조금 입주 물량이 많더랬죠. 서초구가. 그래서 투자 요소도 26점. 그래서 종합평점으로 88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90점 가까이 되죠. 그래서 평가 점수도 B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산 요소점에서도 아파트 자체에 대한 평가도 이쪽은 지금 재건축이 어쨌든 이제 진행 중인 아파트죠. 그리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산 요소 면에서도 만점.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방배 그랑자입니다. 자, 지금 서초동 같은 경우는 2013년 10월에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저점 찍었고 고점은 2022년 7월에 찍었고요. 자, 방배 그랑자를 놓고 보면은 이 아파트가 이제 758세대로 2021년 7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2021년에 입주했기 때문에 뭐 저점도 당연히 늦게 입주를 했으니까 늦겠죠. 그래서 2019년 12월에 거래된 게 20억 9천만 원에 거래된 게 최저점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 6월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9억 5천. 그래서 오늘 비교된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가를 찍었죠. 뭐 입지 문제도 있지만 뭐 입지 면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역삼내면이나 아까 삼풍 아파트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새 아파트라는 그 상품성이 입지 요소를 다른 입지 요소에 약간 떨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커버가 남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29억 5천만 원 최고가를 찍었고요. 상품성이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8억 6천만 원 상승해서 41.1% 상승했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면은 뭐 부가TV는 원래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셔라. 대출이 있다면은, 대출이 없다면 가져가셔도 상관없지만, 뭐 대출이 있던 없던 이 아파트는 아직은 충분히 상품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만 적다면, 그죠? 20% 이내라면은 한 사이클 정도는 더 가져가시는 게 이득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점은 없습니다. 이후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자, 이 아파트, 그래서 입주소 잠깐 살펴보시면 2호선 방벽에서 1km, 그러니까 요 교통면에서 약간 약합니다. 1km면은 걸어가기 조금 무리는 있지만 어쨌든 한 660m 기준으로 10분,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16분 정도 걸리니까 조금 멀죠. 걸어가기에는. 그리고 교육면에서도 초등학교가 좀 멉니다. 이 점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살기에는 자녀를 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살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생들 부모들 다 거의 초품화 수준의 아파트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자, 방일초가 1km 떨어져 있고요. 동덕여중도 766m, 이순이 한 1km. 그래서 학군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상문고, 동덕여고 갈 수 있고요. 이 상문고는 역시 또 대한민국 서울대 진학률 면에서는 대한민국 탑급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면에서는 롯데마트, 신세백화점 차편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성모병원도 역시 차편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은 좀 좋죠. 320m니까 충분히 5분 이내에 편하게 그래도 내가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고요. 자, 교통호재가 근데 좀 없습니다. 좀 역세권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교통면에서 좀 아쉽고요. 자, 개발호재를 보시면 지금 이 아파트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그런 아파트라고 했고요. 근처에 저 방벽, 그러니까 방배동 몇 군데 좀 블럭이 좀 나눠지죠. 이쪽 이수역 쪽, 그리고 이쪽 방벽 쪽, 그리고 저쪽 구반포 쪽, 구반포하고 붙어 있는 그래서 사무아파트 쪽 있는 쪽, 방배동 쪽에서는 가장 좀 부촌이죠. 그래서 신동아하고 지금 방배 재건축 단지들, 그죠? 지금 5구역 대장단지죠. 3080세대, 5구역, 6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15구역까지 지금 진행이 다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입지 평가를 해보면 일단 입지 요소 면에서는 교통은 25점 만점에 25점. 일단 교통은 강남 접근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세권이 아니란 면에서는 약간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교육은 20점 만점에 12점, 그리고 편의시설은 15점 만점에 15점, 자연환경도 10점 만점에 8점. 그래서 입주 요소는 60점. 그래서 앞에 두 단지보다는 좀 떨어지죠. 투자 요소 면에서 보면 일자리는 10점 만점에 10점. 호재는 1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도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그래서 26점. 그래서 합계 점수 86점. 그래서 앞에 두 단지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 어쨌든 평가 점수는 그래도 B 플러스.
B 플러스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가산 요소, 아파트 자체만 보면 신축의 대단지이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10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잠실동의 엘스입니다. 자, 이 아파트 보시면 5,678세대. 그러니까 세대수 면에서는 매머드 단지로 가장 큽니다. 4개 단지 중에서. 그리고 2008년 9월에 입주했고요. 16년 차입니다. 이제 준식주 단계도 좀 벗어나서 이제 구축으로 접어든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송파구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에 저점을 찍었고요. 구별로는 송파구 고점은 이번 장에서 2022년 5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 엘스 아파트 저점은 지난 저점은 2012년 12월 그러니까 전 저점으로 기준으로 8억 3천만 원 정도 찍었고요. 자, 고점. 자, 이번 장에서 가장 큰 높은 거래가는 27억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상승 기준으로 18억 6천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을 보시면 224%.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지금 3배가 넘게 오른 아파트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오른, 평균보다 높게 오른, 서울시 평균이 160%거든요. 그러니까 엘스 아파트도 굉장히 선호도도 높은 아파트고 실제로 3배 넘게 오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락은 대신에 좀 많이 됐죠. 송파가 이번에 하락이 가장 많이 된 강남 상구 중에서는 그런 아파트고 그래서 2022년 11월 작년 11월에 19억에 거래된 가격이 가장 적고요. 현재까지 그 이후로는 한 20억대 초반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 저점 기준으로는 8억이 하락되어서 한 29.6% 하락된 게 현재로는 가장 많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입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이 아파트 2호선 잠실 세역이 453m 그러니까 한 6, 7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2호선 그리고 9호선 종합운동장역도 도보로 그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호선도 그러니까 2분 정도 걸리겠네요. 11분, 12분. 그리고 교육 여건이 너무 좋죠. 엘스도 마찬가지고 리센츠도 마찬가지고 다 초중고를 품고 있으니까요. 그죠? 너무 좋죠. 그래서 자밀초 품고 있고 신천중 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잠실 송파구에서 신천중이 또 굉장히 중학교 중에서는 성출이 높은 그런 학교가 되죠. 그리고 정신여중도 여학생 있는 경우에는 길 건너 쪽에 정신여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잠일고 정신여고 등의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모토 도보거리에 있고요. 롯데백화점은 이제 차편으로 그래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종합병원 중에서는 해민병원에 2.5km 거리 삼성병원 정도도 차로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아산병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자, 공원이 편하죠. 엘스는 잠실은 공원 환경이 좋습니다. 여기 뽕나무 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길 건너편에 또 아시아 선수촌 공원도 있고 또 한강도 있고 일부 동은 한강 뷰도 가능한 단지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현재 오늘 소개드린 4단지 중에서는 자연환경이 가장 우수한 그리고 조용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면에서는 근처에 이제 잠실 5단지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길 건너 아직은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만 아시아 선수촌이라는 여식도 굉장히 큰 잠실에서 사실은 가장 부촌이죠. 가장 부자 아파트고 자, 이 아파트 정말 재건축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우성 1, 2, 3차도 지금 재건축 대기 중이죠. 그래서 이 두 아파트 재건축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그 이주 수요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엘리트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미 구축이 돼버린 상태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요는 이루어질 그런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도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없는 상태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입지 평가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교통면에서는 2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강남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교육면에서 좀 아쉽다고 했죠. 물론 초중고를 다 품고는 있지만 학업 성취도나 서울대 진학열 면에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물론 학원가도 대치동까지 다 라이딩이 가능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좀 아쉬운 거리에 있고요. 그래서 20점 만점에 교육이 12점. 교육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 잠실 지역은. 그리고 편의시설 면에서는 15점 만점에 15점. 그리고 자연환경도 10점 만점에 8점.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입지요소 면에서는 60점. 높은 점수고요. 그리고 투자요소 보면은 일자리 면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이고요. 호지요소가 좀 적죠. 아직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60점 만점에 6점, 그리고 공급면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래서 투자 요소는 26점, 그래서 종합 평점 면에서는 86점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단지 역시 B 플러스. 그래서 앞에 방배 그랑자이랑 어떤 투자 평가에서는 굉장히 높은, 그래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가산 요소 아파트 자체 점수 면에서는 이제 구축에 들어갔고 중대단지, 구축 중대단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6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를 총 종합을 해보면요, 역삼내면이 종합점수 92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보시면은, 자, 그래서 입지요소 면에서 역삼내면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삼풍, 그 다음 방배그랑자이가 엘스가 다음으로 차지합니다. 자, 다만 자체 점수에서는 삼풍은 재건축 대단지라는 면에서 높이 받았고요. 방배그랑자이는 신상품, 그죠? 신상이라는 것 때문에 자체 점수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역삼내면과 S는 상대적으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가산요소 자체 점수로는 좀 떨어졌습니다. 자, 투자 점수는 전부가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합계 점수 면에서는 역삼내면이 가장 높고요. 그래도 강남구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삼풍이 두 번째고 방배그랑자의 S가 세 번째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제 기준입니다. 부가티비와 저 롤레스의 기준이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그룹 내, 그러니까 A그룹,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좋은 그룹이라는 A그룹 내에 유사 가격대, 특히 25억에서 30억까지 이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입지 비교 평가는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다른 가격대도 비슷한 가격이랑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각 아파트에 대한 A그룹 내 이 각 아파트에 대한 비교 그룹 내 각 아파트에 대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것,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비교를 해서 어느 지역이 저평가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구별로 움직이니까요. 어떤 사이클은 구에 따라서 지금은 뭐 A그룹 내는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사이클 움직이지만 서울 내에서도 25개구가 다 사이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사이클상에, 그리고 또는 내가 설정해 놓은 매수 가격, 예를 들어서 30% 빠진 가격, 40% 빠진 가격, 혹은 저희 부가TV가 제시해 주듯이 2018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어떤 지점에 왔을 때 가격, 그 격대에서 사갔다. 기준 매수 가격이 딱 온 아파트가 있다면 모니터링을 하다가 매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 시점에 다만 비슷한 조건이라면 어때요? 각자의 상황에 맞추시면 되겠죠. 어떤 상황일까요? 자, 학군지와 학원가를 다 고려한다면, 그죠? 제가 자녀가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아이 또는 중학교 입학할 아이가 있다. 공부도 어느 정도 해요. 좋은 환경에서 내가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역삼내면을 가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겠죠. 이 기준만 찾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재건축 효과를 기대한다면 어때요? 삼풍 아파트. 그죠? 재건축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요. 자, 그리고 신축에 대한 상품성, 방배그랑자이. 입지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상품성으로 이겨냈죠. 지금 뭐 단적인 예가 헬리오시티죠. 그죠? 자, 그리고 자연환경과 한강종합망, 그런 것들을 모두 기대한다면 엘스 굉장히 우수하죠. 수요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이고, 이렇게 결국 A그룹 내 오늘 말씀드린 역삼내면 삼풍 방배그랑자의 엘스 누구나 다 사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파트이고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은 이렇게 좀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부가피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입지에 대한 평가를 뭐 서울, 경기, 인천 그렇게 한번 차근차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번 평가를 내려보시죠. 자, 여러분, 부자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자부입니다. 자부. 여러분 스스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